예. 그래서 그 뭐라고? 뭐야? 난 아닌데 나한테 소리 질렀지. 잠깐만 이거 뭐야? 택배. 나한테 소리 저 질렀지. 기다리고 있어. 예.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지. 나도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나도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내가 원래는 이렇게 적어놨다고 얘기하려고. 아우 근데 그냥 저기 까먹었잖아. 미안해.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었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었지? 누구더러 빙신 생각 좀 하고 말하지래? 나한테 얘기한 거야? 예. 이게 오늘의 주제야. 연이은 선거 승리로 자신감에 한껏 고취되어 있던 한 명의 여성 정치인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걷던 세금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물리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그러자 빈부격차로 고통받던 국민들은 격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 2014년 9월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발표. 이 세 가지 세금의 특징. 부자와 서민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걷는 세금. 부자든 서민이든 담배를 사면 세금을 똑같이 더 내야 합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같은 차를 타면 세금을 똑같이 더 내야 합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같은 지역 주민이면 세금을 똑같이 더 내야 합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 후 1년간 내게 될 세금 121만 원을 하루 한갑 소비한 경우 9억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 혹은 연봉 약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맞먹는 금액. 한편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이걸 직접세라고 그러죠. 이명박 정부 때 3%포인트 낮춘 법인세 현행 유지. 이명박 정부 때 2%포인트 낮춘 소득세 역시 현행 유지. 특히 상속세의 경우 30년 이상 된 명문 장수기업 오너에게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 그럼에도 서민들을 위한 복지는 축소. 반값 등록금 공약 확대 지급률, 최대 지급률 25%까지 축소. 4대 중증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3대 비급여 제외.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한해 차등 지급. 어디다 뺏고 있죠?
결국 소득 재분배는커녕 가난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소득 역진 현상을 가속화. 그러나 연이은 선거 승리로 자신감에 한껏 고취되어 있던 한 명의 여성 정치인 마가렛 대처. 소득별 차등으로 걷던 세금을 사람 머릿수에 따라 동일하게 물리기 시작. 소위 인두세. 그렇지 않아도 빈부격차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영국 국민들의 한숨. 너무 불공평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하지만 국민들의 말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결국 1990년 3월 31일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인두세를 철폐하라. 웃고 떠들며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시위대. 하지만 대처 정부의 반응은 경찰의 곤봉 세례. 결국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 저항하면서 시위는 급기야 폭동으로 번지고 만다. 대처 정부는 재빠르게 시위대를 폭도로 몰았지만 TV로 모든 걸 지켜본 영국 국민들은 오히려 대처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해 11월 20일에 실시된 보수당 전당대회. 존 메이어에게 자리를 내주는 마가렛 대처.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총리 관저로 떠나는 철의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런 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악어의 눈물이라는 건 그 실제로 자기가 슬퍼하지 않으면서 슬퍼하는 척할 때 막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눈을 안 깜빡거리면서 억지 눈물 흘릴 때 그럴 때 악마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고 저 때 울은 거는 쫓겨내서 억울해서 운 거지. 속상해서. 그 저기 총리 관저에서 쫓겨나면서 운 거예요. 그건 악마의 눈물이라는 거 아니야. 저거는 지가 이제 저기 쫓겨나면서 비참해서 운 거지. 좌우지간. 지금 말이에요. 이 보육료 논쟁. 박근혜가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한다더니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 차등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70%까지는 20만 원 받는 줄 알았어. 아니야. 국민연금을 받거나 다른 연금을 받으면 빼 도로. 그리고 그 가난한 그 소득 하위에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원래 20만 원을 다 주겠다는 거야. 줬어. 대신에 뭘 깎았어? 생활비 지원을 20만 원 깎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그 소득 상위 계층보다 생활보호 대상자들 위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적게 받는 거야. 그게 박근혜식 그 노인연금이잖아.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냐? 지금 보육비 논쟁.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요? 애기 엄마들한테 아무 생각 없는 애기 엄마들 꼬시면서 보육비를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애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지금 그 예산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야. 몇 조 원이야, 몇 조 원. 누리과정 예산이. 근데 그 몇 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교육청 일반 예산에서 빼가지고
누리과정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만두면 선생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 그걸 못 뽑고 있다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명예퇴직하고 싶어도 명예퇴직이 안 돼. 왜?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 혁신학교 때문에 이러면서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뭐 혁신학교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진보교육감의 진보정책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러면서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누리과정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과정을 정부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실제적인 실무 준비가 전혀 안 돼갖고 너무 형편없는 누리과정, 방과 후 교실이 만들어진 거야. 거기서 애들은 개판으로 지금 있는데 돈은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게 욕을 먹으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했냐? 교육청더러 알아서 다 내라. 그러면서 영민아,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에 무슨 누리과정 보육료랑 이런 거 이걸 각 시도교육청한테 내라 그런 거야. 근데 시도교육청에 무슨 돈이 있냐고. 예산이 없는 건데 지가 대통령 될 때 했던 예산. 여러분 대통령의 그 공약은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는 거야. 공약은 지가 하고 지자체더러 돈 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정부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또 문제인 거야. 왜? 이게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영상에서는요. 3%포인트 낮춘 이렇게 나오잖아. 난 저 표현 잘못됐다고 봐. 저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36%를 내던 그 법인세율을 3%를 깎아서 33%를 냈는가 그런 거야. 그러면 원래 내던 세금에서 몇 퍼센트가 줄였느냐? 그러면 7, 8%가 준 거예요. 그 30 몇 프로 내던 걸 3%포인트를 낮췄다. 그러면 되게 조금 낮춘 거 같잖아. 100%에서 3% 낮춘 걸로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고. 원래 30 몇 프로 내던 세금에서 3% 낮춘 거면 이건 10% 가까이 낮춰준 거라고 세금을.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 이런 거 한 달에 1년에 22조 원을 깎아줬다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무현 때 걷었던 세금 중에 이명박이 깎아준 세금이 1년에 22조 원이야. 종합부동산세하고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인하했던 거 그게 합쳐서 22조 원을 깎아줬는데 그 22조 원의 용도가 어디였냐면 지방재정 지원금이었어. 지금 박근혜가요. 저지르고 있는 죄가 뭐냐 하면 원래 이명박 때 그러니까 노무현 때 지급됐던 지방교부금 지방정부에다 정부에서 보태주던 돈이 재벌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걸로 나눠줬었단 말이야. 그걸 이명박이 없애버렸어. 그런데 지금 그걸 그대로 없앤 상태에서 서민 예산만 깎고 있는 거야. 서민 예산만. 자, 박근혜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박근혜가 뭐라고 주장을 했어? 그 모든 노인들에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주겠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비를 지급하겠다. 만 5세 이하인가 만 3세 이하인가 보육비 지급하겠다. 그래서 당선됐어. 그런데 그 집행을 하는 척 하더니 실제로 그게요. 작년에도 중단됐어요. 3개월인가 하고 중단되고 막 그랬잖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결론은 뭐냐. 정부 지원금을 제로로 하겠다는 거야. 보육비 지원을 제로로 하겠다. 그래놓고
지방교육청에서 내면 되지. 그걸 왜 중앙정부더러 내라 그러냐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시도교육감이 돈 안 주는 거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을 지금 이제 막 비난하게 하려고 저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어?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뭐라고 약속했어?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어? 박근혜가 주장한 게 뭐였어?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그죠? 복지를 확대하는데 세금은 더 걷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문재인이 그럴 수는 없다. 현재 국가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 방법이 뭐냐? 아, 내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개뻥을 쳤잖아. 그래놓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는 뭐냐? 복지 없는 증세야. 그지? 재벌들에게는 증세가 없어. 서민들에게만 증세를 한 거야.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해주겠다더니 지금은 복지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복지 없는 증세라고.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정책에 돈을 다 깎고 세금만 지금 올리고 앉아있어. 그런데 지가 잘못한 지를 몰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러면 폭동 일어나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박근혜처럼 행동하잖아. 그럼 벌써 폭동 일어났어. 독일에서 등록금 20만 원인가 걷기로 했다고 폭동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그거 좌초됐을걸?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요. 우리는 막 두려워하잖아. 박근혜가 잡아갈까봐. 자, 그 다음 이야기. 됐다. 오늘 제목 산케이 지국장 기소. 이게 또 큰 뉴스잖아. 그지? 산케이 지국장 기소. 잠깐만요. 아우, 내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시작이다. 해보자. 믿으니까요. 더 큰 다음으로 연결하면 그 광고가 안 나오던데. 이거 광고 건너뛰기도 없고 이거 참 불편해. 5살 이하 아동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교육감들이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정부를 압박한다고 했고 이 때문에 또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김경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만 3, 5세 유아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지금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에서. 이래놓고 뭘 강화한다라고 보고를 합니까? 광은 대통령 혼자 다 파시고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어제 교육감들이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아이들 볼모로 잡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모두 국비로 충당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 과정을 뒤집고 법을 잘못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황 장관은 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김경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 이 뉴스도 되게 또 중요한 뉴스잖아. 예. 그 경향신문에서도 나왔던데 이게 지금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한국 지국장을 지소장을 검찰이 기소를 하기로 했어.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꼈었는데 이 문제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명예훼손은 원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기소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예. 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직간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검찰이 진행을 한 거고요.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일본 언론을 형사처벌하려는 건데 예. 전례가 없어서 파장이 더 큽니다. 예.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일본 신문들은 물론이고 외신 기자들도 그렇고 또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 공식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일본 정부와 또 일본 언론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와 대통령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검찰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양국의 이런 불편한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단순히 한일 문제를 떠나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걸쳐 있는 문제, 걸쳐 있다기보다는 뭐 받아들인 쪽에서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예.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시다시피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신문으로 불립니다. 예. 지난 8월에는 윤봉길 의사를 살해범이라고 보도하는 망언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이번 사법 처리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는 공익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 고발과 출국 제한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정당한 의혹 제기였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비방이었는지는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그동안에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면 예.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예. 곱게 보이는 게 별로 없죠, 사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예. 이제 이 문제는 이른바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좀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예. 아마 외신 기자 클럽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검찰도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출국 정지를 6차례나 연장을 했습니다. 예. 또 조사를 마치고도 기소 여부를 선뜻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문제, 또 언론 자유 침해 문제를 이렇게 지적 또는 비난을 의식하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살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또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신문이 제기했던 그런 의구심. 예. 뭐 당초는 조선일보 칼럼을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또 인용해서 하기도 해서 예.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가토 전 지국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예. 사실 명예훼손은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조선일보의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검찰은 조선일보 칼럼은 명예를 훼손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고발은 없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 진행이 그렇습니다. 안 되고 이런 그리고 상황이네요.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는데요. 예.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도 뭐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 신문이 제기한 의구심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실 이 세월호라는 대형 참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인데요. 예.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당시 박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다는 것을 서면으로만 받았고 예. 청와대 관계자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공식 입장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청와대는 앞서 국회와 감사원의 요구에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수사는 청와대가 딱 원하는 만큼만 이 검찰이 진행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일본 언론들은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수사를 주목해 왔다면서 한국 언론 자유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언론들은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여러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무려 내지면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요미우리 신문은 박근혜 정권이 산케이 신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권위를 회복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마이니치 신문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교도통신 등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NHK는 한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는 수위가 어땠습니까? 네,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주니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원진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이하라 국장은 김 공사에게 언론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고, 김 공사는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사회 상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 관점에서의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국무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수사를 주시해왔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 다음 카카오. 예. 이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SNS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네, 다음 카카오 법률 대리인인 구태원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인데요. 네,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정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자신의 집에 영장 집행이 와도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문구가 논란이었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어제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사과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트위터가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겠다면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다음 카카오 경영진을 향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네, 결국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제 게시물은 삭제가 된 거죠? 네, 구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리고 특정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가 정부 압수수색 협조했으니 수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이틀 뒤에는 이재용 다음 창업주가 기업을 탓하는 자세는 구태라고 표현하는 등 앞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한국산 메신저들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카카오톡보다 기타 국산 모바일 메신저들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모바일 메신저 일평균 이용자 수를 비교한 건데요. 네, 카카오톡의 경우 1.5%의 사용자가 빠져나간 반면에 라인은 44.7%의 감소율을 보였고요. 또 네이트온의 경우에는 31.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와 달리 텔레그램의 일평균 이용자는 52만 명으로 지난주보다 20배 이상 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전병헌 의원은 단순히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불신이 한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전체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도중에 비키니 사진을 봐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있죠.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해명을 하던가요?
네, 오늘 권 의원은 국감 당시 환노위 등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서 공교롭게도 비키니 여성 사진이 떴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봤더니 스포탈 코리아라는 축구 전문 매체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과연 환노위 국정감사와 축구 전문 매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권 의원의 해명이 전해진 뒤 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오후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환노위 간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권 의원이 환노위 간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에도 20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과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바로 당일에 이 비키니 사진 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상대당의 동료 의원을 향해서 인권, 인격 이런 말들을 했던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자, 이 화산 경마장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충남 보령시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수 확대 방안으로 화산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천해수욕장 일대 상인들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산경마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 측이 눈앞에 세금에 눈이 멀어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려 한다면서 유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산경마장 절대 안 돼. 물론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막권 발맥 중에서 대다수가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화산경마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대책위가 내일부터 화산경마장 유치 철회 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나선 만큼 유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용산 어떻게 됐지? 자, 대학 기숙사 측에서 학생들 방을 점검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대학교입니까? 네,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의 모든 호실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숙사 측은 소지품 검사와 청소 상태, 비기숙사생 출입 여부 등을 단속해서 항목에 따른 별점을 매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는 학생이 없는 경우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점검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기숙사에 거주 중인 로스쿨 학생 80여 명은 점검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여대 기숙사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불시 점검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학교 측에서는 큰 문제를 여기지 않는 건지 대다수의 학교가 여전히 불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쳐가는 것 같아.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산케이 지국장 기소 파문.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켰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기소되자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의 언론 자유의 의문을 제기했다. 외신들은 9일 한국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외신 기자가 기소당했다는 소식을 쏟아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 한국 언론 자유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냐면 전 세계의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참조하는 신문이야.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벤저민 이스마일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 지부장의 지난달 성명을 인용했다. 한국에선 여전히 정부 비판자들을 억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쓰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떡하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발을 빼게 돼. 그리고 투자를 늦추게 되고 줄 돈은 늦추고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이러면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렇게 딱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제 경제에서 한국이 되게 불리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부 비판자들 억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다음 AP통신. 이 AP통신은 전 세계 언론사에다가 뉴스를 뿌리는 통신사야. AP통신에서 이렇게 썼으면 전 세계 언론사가 다 받아본다는 얘기야.
한국의 언론 자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언론인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도 같은 내용을 9일자로 보도했다. 독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 AFP 통신 등도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미국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이면 한마디로 미국의 정부 대변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한국 검찰의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주시해오고 있었다며 우리는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표현한 적이 내 기억에는 지금 한 20년 안에 없어. 내 기억에는 지금 이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년, 그 20년하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까지 해서 이렇게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나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해요. 원래 이게 굉장히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드물고요. 보통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미루어 짐작해서 저게 한국에다 하는 말이겠거니 하지만 저렇게 한국을 대놓고 얘기하거나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거는 나는 없는 걸로 알아.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인, 왜냐면 이게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의 국무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내정 간섭이라는 국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안 했는데 지금 미 국무부 대변인이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의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주시해오고 있다. 한국 검찰까지 언급했어. 그리고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요. 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란 뜻이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일본 언론은 이번 사안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뤘다. 마이니치 신문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압적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김원진 주일 한국 공사를 불러 일본의 외무성에서 한국 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추방 바로 전 단계야. 이게 외무성에서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다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얘기는 추방 바로 밑에 단계야. 추방하기 바로 밑에 단계. 이 사건이 불러올 외교적 파장에 대해 우리 정부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외교 관계자는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같은 이미지가 크게 깎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대외관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교와 국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야. 수출 주도형 국가경제 체제 때문에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고. 그런데 이렇게 외교하고 국가 이미지를 말아먹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이 검찰이 알아서 기면서 이게 사건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박근혜가
문제 원흉이긴 하지.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한국을 비난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일 관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극우 일간지 상케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은 어리석은 조치라며 정부가 일본 극우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본의 혐한 기류를 조장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어떡할 거야 이거.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인에 대한 보도를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 기소하는 것은 다른 언론의 위축, 위협 효과를 주기 위한 성격도 있다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때처럼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막 그러니까 이승만 때 되게 가난했다가 박정희 때 막 풍요로워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를 가지고 박근혜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리고 막 박정희가 자기는 막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것처럼 이제까지 막 수십 년 동안 뻥을 쳐왔잖아. 박정희의 지지자들이.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마디로 서민들에게만 이 세금을 쥐어 짜내고 부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산케이 이 기소는 조선일보에 나온 걸 베껴 썼는데 조선일보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외신 기자에 대해서만 처벌한 거잖아. 이건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야.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거야. 한국산에 대한 우리나라가 수출 안 하면 안 되는 나라 아니야. 한국산에 대한 그 제품 이미지를 그 네임밸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여러분 무슨 무가베네 나라 이런 데 가고 싶어? 짐바브웨 이런 데? 안 가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물건을 사면 이스라엘에서 그 유럽에서 이스라엘 뭐래더라? 올리브유인가? 이스라엘산 올리브유가 그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 유럽에서 아무도 안 산대잖아. 이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행한 것 때문에 거기다 폭격한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게 특히나 이게 민주주의와 인문학적인 철학을 되게 사상을 중시하는 나라들이 지금 이거 우리 이 박근혜 이 결정에 대해서 AP, AFP, 독일 그 공영방송, 월스트리트 저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뤘다라는 건 경제적인 영향이야. 직격탄.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미치는 거라고. 정말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와 이 검찰들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최동욱을 몰아내고 지금 검찰이 완전히 정권의 이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일선 검사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일선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검찰이 막 설레발치고 이로 인해서 정말 검찰의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이후에 검사가 된 사람들은 너무나 쪽팔리는 거야 지금 상황이.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20년 동안에 검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20년 민주화 시대 검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정희 전두환식 검찰 운영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한다는 거지. 반발까지는 아직 아니고 지금 동요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도 많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막 그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 때문에 판사 전체 명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검찰들이요. 그렇게 다 싸잡아 한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최동욱이란 사람이 검사들이 선거로 뽑은 사람이야. 이명박이 검사들을 데리고 완전히 그 잡짓거리 하니까 검사들이 검난이 일어났어. 검사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검찰총장 쫓아내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선거에서 최동욱을 뽑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중에 절반은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그 정상적인 검사들이 상식적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라고. 지금 최동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망신 주고 내쫓았는데 결론은 증거가 없잖아. 혼외자 증거 없이 혼외자라고 검사가 결론을 내렸어.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혼외자라고 본다. 그 사건 때문에도 검사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 최동욱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같이 싸잡아 욕했지. 이 최동욱이가요, 저기 누명 쓰고 쫓겨난 거야. 이 사람이 그 뭐라 그러냐,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한 건도 안 걸린 사람이야. 비리가 한 건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검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뽑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최동욱이가 윤석열 같은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 여러 명 감옥 보낸 사람을 그 윤석열을 앉혀가지고 국정원 범죄를 조사를 시킨 거야. 그래서 국정원장 그 김용판하고 원세훈을 기소하겠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 그래갖고 누명 쓰고 쫓겨난 거예요, 지금. 왜냐?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는 얘기는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박근혜 쪽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최동욱을 모함해갖고 쫓아낸 거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가의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법치주의에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결국 사법부에서 원세훈에게 무죄를 줬잖아. 정치 개입한 거 맞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선거운동이란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횟수가 잦아져야 되는데 평상시와 같았기 때문에 무죄다. 씨발! 나는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징역 8개월 받았어.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이야. 어디서 평상시에 나쁜 짓을 계속했기, 평상시랑 똑같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란 얘기가 나와. 씨발! 아, 여러 번 했으면 되는데 한 번만 해서 그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나도 평상시에 계속 욕을 했었으면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었던 거야? 연병. 이거는 지금 이 사법부가 지금 박근혜에게 잘 보여서 그 출세하고 싶은 그런 명예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왜 문제냐?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사법부가 법치의 근본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에게 정말 이렇게 똥꼬 빨지 않고 소신 있게 법에 따라 판결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야. 그런데 이번에 원세훈 그 대선 개입 무죄는 선거법 위반 무죄 혐의는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근본이 흔들렸다는 뜻이야.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야. 민주적 질서를 법원에서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판사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부인 방송 그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방송 어땠나요? 볼만 하셨나요? 많이 화가 나죠? 예. 많이 화가 나는데, 되게 많이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느껴지고. 그래서 막,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차라리 안 보고 싶지. 응? 차라리 안 보고 도망가고 싶지. 나는 내가 그런 거 한 8년 봤거든. 그래서 당신들이 현실에 눈 감고 도망가잖아. 그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망치부인님. 그땐 이미 늦어.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절망해서
예. 지금 여러분이 절망해가지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 눈 감아 버리잖아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 내가 봐왔다니까 이제까지. 내가 46년 살면서 봤는데 도망가면 더 무서운 일 발생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죠. 사실 뭐 인터넷 아프리카 망치 부인이 어떻게 종편 5사를 이기겠어. 어? 종편 및 그 KBS, MBC, SBS 감수봐. KBS, MBC, SBS, YTN, 뉴스와이, 종편, 조중동, 종편, 조중동 8개네. 8개에서 24시간 거짓말 하는데 나 혼자서 그걸 어떻게 막아내겠어. 물론 나는 혼자가 아니죠. 예. 그 종편 조중동이라는 게 채널A, TV조선, MBN 얘기하는 거야. 뉴스K도 있고 뉴스타파도 있고 고발뉴스도 있고 그리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듀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한겨레 21, 주간경향,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 팩트TV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는 아니야. 망치부인 혼자는 아닌데 우리의 힘은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수천억을 갖고 있는 저들은 수초원에서 수조원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정말 고작 웹캠밖에 없고 기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진실을 위해 싸웠던 우리의 노력이 난 역사적으로 평가될 거라고 봐요. 나는 지금 이 시기가 먼 훗날 언내기와 대한 언론의 전쟁 시기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해. 재벌의 사주를 받은 언론 쓰레기들과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들과 그리고 정말 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그 유지되는 이 대한 언론들의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기록될 거다. 그거구나. 오케이. 지금 이 시기 이명박 박근혜 이 시기를 먼 후대에 이 시기에 대해서 언론 다윗과 언론 골리앗과 대한 언론 다윗의 싸움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다윗이 역사적으로 성공했죠. 골리앗을 이겼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써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요 반드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외신들도 지금 이렇게 이번에 산케이 보도가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이 해외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상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 발표하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니야. 이러면 북한만 인권 제재 들어가는 거 아닐 거라고 봐. 유엔에서 우리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론의 자유야.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의 자유. 이게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야. 근데 지금 이게 박근혜 원세훈 무죄가 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됐잖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게 좀 아니래. 미안해. 그래. 그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고 했더니 그건 좀 아니래. 이 사법부의 독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됐어. 그런데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 뉴스프로나 이런 데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 외신 기자를 기소했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외국의 민주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상상 이하의 일이야.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되면 세계 민주주의자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에 타격을 입게 되고 결론은 이 재벌들이 박근혜를 물리쳐야 되는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즐거운 일인가?
그런데 지금 재벌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잖아. 왜? 지금만큼만 팔아도 먹고 사니까 지들은. 한국 경제가 망해도 지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박근혜하고 한패니까. 예. 재벌들이 절대 박근혜를 안 물리쳐. 왜냐하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지금 그들의 세금을 10% 가까이 깎아줬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사실은 내가 나침박, 예, 나침박에 우리 망치 부인 그게 올라왔어요. 예, 나 망치 부인 인터뷰가 올라왔어. 내가 이걸 같이 방송 시간 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요. 예. 여러분 나침박 이번 호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사실 이제 우리 방송에서 틀까 싶어갖고 내가 먼저 들어봤는데 중간에 막 광고도 나오고 막 그래. 중간에 막 광고가 나와서 이걸 편집을 해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 이건 전체를 다 들어야 되는데 1시간 16분짜리야. 1시간 16분짜리라서 여러분 각자 나침박 망치 부인 인터뷰 들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한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 재미없었다면 다음에는 안 들으셔도 되고요. 예,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3,282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각종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방송 준비가 일찍 끝나면 나침박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들을게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제 방송 듣고요. 다음 방송은 월요일날 2시에 할게요.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배려해주신 덕분에, 여러분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어저께 하루 잘 쉬고 오늘 어디 지방 간다고 설치고 다니지 않는 덕분에 건강 많이 회복됐어요. 다음 주엔 진짜 2번 갈 거야. 다음 주에 2번, 그 다음 주에 3번. 그래서 아예 짐 싸서 나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월요일 날은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창동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2시에 만나요. 박 PD를 왜 타일러? 박 PD가 뭐 잘못했어요? 박 PD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땡판 쳤어? 박 PD 음악 트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면 안 돼. 박 PD가 음악 트는 것 때문에 재밌다고 하러 오는데 자꾸 박 PD 음악에다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